위기에서 구하고 땅굴을 찾고 대선불복.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가 고향입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대구법원 판사도 했고 현재는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과거에 운동권 판결, 운동권 변론을 많이 하다가 극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유민주주의와 북한 인권을 위한 변호사로 거듭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땅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철저히 검증된 객관적인 사실만 골라서 뼈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도 여러분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겁니다. 이미 발견된 땅굴이 4개라는 거 하고, 그리고 74년부터 91년까지 발견된 4개의 땅굴, 그 이후 1991년도 이후부터는, 소위 민주화 이후부터는 안보의식이 결핍돼 가지고 땅굴 한 개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하고, 우리나라 국방백서에도 20여 개의 땅굴을 분명히 있다고 공적으로 시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땅굴이 전혀 발견되지 못했다는 거 하고, 그리고 월남이 왜 패망했느냐, 거미줄같이 얽힌 월남의 구치 땅굴,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깊이에, 어마어마한 넓이의 길이에 그 땅굴 때문에 세계 최강의 미국이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하고, 그리고 미국의 톨리 특전사 사령관이 직접 더 디플로맷과 뉴욕타임스의 언론 인터뷰에서 땅굴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하고, 그리고 그 밖에 북한이 현재도 땅굴 기술을 미얀마에 수출해가지고 수백 개의 땅굴을 팠다는 거 하고, 이것을 다 총합해가지고 이것만 보더라도 땅굴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지금 현재 석천호수라든가 남양주에서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폭음이 들리고 있다는 거 하고, 그리고 서울과 인천에서 곳곳에서 싱크홀 때문에 도로의 지반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것과 땅굴 위협과 관련되는 이런 이야기를 종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과거에 저만큼 운동권 판결, 운동권 변론 많이 한 사람도 드뭅니다. 저는 심지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무죄 변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변호인 알죠?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영화 변호인, 대단히 엉터리 허위에 가득 찬 팩트가 흐지부지하고 허구에 가득 찬 영화 변호인, 그 영화 변호인이 뭘 다루고 있느냐, 부산에서 실제로 부림사건이라는 운동권들이 노무현 변호사가 변론을 했는데 그것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위 운동권 부림사건을 영웅화하고, 그것을 변론한 노무현 변호사를 영웅화하고, 그리고 친노 세력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기 위해서 영어를 엉터리로 만든 그 영화 변호인, 그 부림사건 재판장이 누구였느냐?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죄 판결을 했던 판사고, 또 한 사람은 그 국가보안법 부분에 무죄 판결을 했던 저 서석구 판사였습니다. 저는 그 운동권 판결이 잘못됐다고 그 이후에 두고두고 제가 누누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영화 변호인에서는 실제로 국가보안법 부분 불임사건에 무죄 판결했던 판사, 재판장은 싹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 판결이 엉터리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불임사건
그것이 왜 엉터리라고 판결하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불임 사건은 노무현 변호사가 운동권 변론을 하면서 처음 맡은 사건이 불임 사건입니다. 그래서 불임 사건 운동권들이 노무현 변호사가 운동권 변호를 처음 맡기 때문에 저 노무현 변호사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잘 변론해 줄 것이냐, 이런 의심이 들어가지고 불임 사건 운동권들이 노무현 변호사에게 당신 이 책 보고 변론을 하시오 하며 준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화 변호인에서도 마치 대단한 명령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는 이영희 교수가 지은 전환시대의 논리입니다. 이 전환시대의 논리, 이 책을 불임사건 피고인들 운동권들로부터 받고 노무현 변호사가 나는 그 책을 읽고 감동을 했고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다고 이렇게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변호에서 소개되고 있는 전환시대의 논리,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가 어떤 책이냐, 미국은 대단히 나쁜 나라고, 중국은 대단히 좋은 나라고, 월맹은 대단히 좋은 나라고, 베트남 월남은 대단히 나쁜 나라다. 쉽게 얘기하면 공산주의는 절대 선이고 민주주의는 절대 악이다. 이게 책입니까? 어떻게 불임사건 그 영화 변호인에서 명기로 소개하고 노무현 변호사가 감동을 했다는 그 책이 민주주의는 철저히 악이고 공산주의는 철저히 선인 것처럼 이렇게 허위 가득한 책이 바로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 이영희 교수가 또 누구냐? 이영희 교수는 6.25 전후해가지고 진정한 애국자와 양심적인 지도자는 남한을 모두 버리고 다 모두 북한으로 갔다. 여러분, 이거 간첩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 이영희가 간첩이고 김일성 주사파 아닙니까? 영화 변호인이 상영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석기 재판이 열리고 있는 그 와중에 이석기가 누굽니까? 종교를 부정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적대해가지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기관시설을 폭파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이석기, 김일성 주사파 아닙니까? 그 이석기 김일성 주사파이고 영화 변호인의 노무현 변호사가 감동을 했다는 그 이영희 교수, 그 사람도 다 김일성 주사파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영화가 대한민국 국민들 1000만 명이나 돌파하는 영화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TV조선에 2번 나가고 천년레이 방송에 2번 나가가지고 이 영화 변호인이 얼마나 허구에 찬 영화라는 것, 저는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는 더 설명을 못하겠지만은 이 영화가 얼마나 허구에 가득 차는 것을 낱낱이 거기서 제가 고백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석구 변호사는 그러면 운동권 변론, 운동권 판결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변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와 북한 인권을 위하는 변호사로 이렇게 탈바꿈을 했느냐? 제가 운동권 변호사 해가지고 운동권 변론을 하면서 저는 운동권들이 마치 사회적인 대단한 선한 세력인 걸로 착각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운동권 변론 딱 가보니까 운동권, 제가 태국 교도소에, 하원교도소에 가면 제가 많이 변론을 접견을 할 때는 운동권들 10여 명을 접견을 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운동권들은 거의 도맡아 하다시피 변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부분의 운동권들이 서석구 변호사 저한테 하는 말이, 변호사님 남한정권 계류정권 때려 부숴야 됩니다. 변호사님 남한정권 남한기업 매판자본 때려 부숴야 됩니다. 이 따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변호사님 북한 김일성 정권은 자주정권이고, 그리고 변호사님 자주 통일을 해야 됩니다. 이거 간첩이죠. 이게 무슨 운동권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운동권 대부분이 김일성 주사파라는 것을 깨닫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그냥 두드린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이 삐오듯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운동권 판결, 운동권 변론 냈는 것이 하나님에게 엄청난 제약을 저질렀고,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과 6.25 때 나라 지키다가 죽은 저 호국 영령들에게 엄청난 제약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 눈에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운동권 변론을 그만둘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양심에 들려오는 얘기가, 서석구 변호사, 저 운동권들을 그냥 두면 점점 더 거칠어지고 더 할 텐데 당신이라도 니라도 저 운동권들을 도와주면서 설득을 하고 순화시키고 변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양심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운동권들을 계속 도와주면서 그들을 순화시키고 교도소에 가가 그들과談판을 하면서 김일성 주사파는 잘못된 것이고 김일성은 독재자이고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은 그래도 제가 비판적이지만 그래도 북한 김일성 정권보다는 훨씬 나은 정권이라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제가 운동권 변론을 끝나고 나면 운동권 밖에 있는, 교도소 밖에 있는 운동권들이 저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김일성 주체사상, 또 루이제린제가 지은 엉터리 북한 방문기입니다. 이거는 뭐냐, 마치 북한이 천국인 것처럼 엉터리로 묘사한 엉터리 북한 방문기입니다. 이 책을 이놈도 주고 저놈도 줍니다. 그리고 두만락이라는 북한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마치 북한이 이상적인 나라인 것처럼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 그 장편 소설을 이놈도 주고 저놈도 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사, 그리고 또 북한 상품 대부분이 저에게 주는 것이 북한을 미화하고 북한을 우상화하는 그런 선물만 주고 공산주의를 우상화시키는 그런 선물만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 운동권들하고 있다면 제가 자칫하면 운동권 함정에 빠져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는 사태가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저는 이쯤에서 운동권과의 변론을 접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변호사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저를 도와가 결국 오늘과 같이 이렇게 김진철 목사님과 그리고 김영화 또 한성주 장군님을 비롯해서 아까 이정성 신부님 또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분들과 해서 오늘 남충 땅굴 진상을 얘기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머지 남충 땅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면서 제 얘기를 끝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남충 땅굴은 4개입니다. 1974년부터 1990년까지 4개의 땅굴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두 번째 땅굴은 아까
이종청 신부님 오셨죠? 이종청 신부님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 포상까지 훈장까지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4개의 땅굴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이미 드러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발행한 국방백서가 있습니다. 이 국방백서에 보면 4개, 20여 개의 땅굴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여 개의 땅굴을 또 누가 얘기했느냐?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이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엄청난 장군들을, 사령관들, 참 우리나라 같으면 참모총장들, 수많은 장성들 앞에서 남한을 닷새 만에 점령한다는 점령계획 보고서를 하면서 발표한 그 전문에 20여 개의 땅굴을 통해 가지고 남한을 전원부학을 교란시켜 가지고 남한을 전격적으로 점령한다는 계획서에 계획 전문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 연설에서 20여 개의 땅굴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도 20여 개의 땅굴을 김정일 앞에서 5일 만에 점령한다는 그 연설에서 보고서에서 인정을 했고, 우리 국방백서도 20여 개의 땅굴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치되고 있죠? 적어도 20여 개의 땅굴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국 톨리 사령관, 이분이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2012년 5월 28일 특수전, 주한미군 특수전 사령관 톨리 육군 준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수천 개의 땅굴을 팠으나 전체 터널은 현재 우리의 위성에 포착되지 않고 있다. 자, 수천 개의 땅굴을 팠는데 지금 현재 포착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2일 뉴욕타임스에 또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의 수천 개의 지하터널 땅굴, 거기에 20개의 지하 비행장과 다른 군사시설을 갖추었다고 경고하고, 수많은 지하시설에는 20개의 지하 비행장과 대공포가 배치된 수천의 땅굴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톨리 사령관이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또 남친 땅굴을 찾는 사람 김유철 목사님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2002년 정재웅 씨라는 땅굴 발굴가가 땅굴 발굴을 시작했는데 그때 교회 건축기금으로 저축한 돈을 땅굴 발굴에 모두 써버린 결과 2000년 교회의 80명 성도가 현재 25명으로 줄어들고, 그는 교회가 위기에 처했지만 나라는 더 위기에 처했고, 남친 땅굴은 북한의 최후 비밀 무기라고 이렇게 밝힌 이 인터뷰 내용을 제가 뉴욕타임스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에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월명에 베트남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왜 멸망했느냐? 월남에다가 구치 땅굴을 거미줄처럼 했기 때문에 최강의 미국이 견디지 못하고 그랬다. 그런데 거기 보면요, 그러면 월남의 구치 땅굴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된 겁니다. 그리고 공산 월맹 스스로도 보도한 사실입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치 땅굴은 최대 깊이가 300m까지 내려갑니다. 지하 300m, 어마어마하죠? 40년 전 일입니다. 월남이 폐망한 것이 40년 전에 월맹이 구치 땅굴이 300m 깊이에 들어가가지고 길이가 얼마냐? 총 길이가 250km입니다. 총 길이 250km.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라 합니까? 4km 이상은 땅굴이 갈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월명의 구치 땅굴은 300m 깊이에 250km나 길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구치 땅굴에, 그 넓은 공간에 지하 곳곳에 식당, 숙소, 회의실, 우물, 환자 수술실이 준비하고요, 차량, 트럭, 이 질병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실상 부대를 지하 땅굴에서 갖고 있다는 것이 구치 땅굴의 정체고, 이것은 이미 월명에서도 보도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자들이 월명에 가가지고 실제로 구치 땅굴을 가보고 너무너무 어마한 그 사실을 국내 언론에다가 샅샅이 다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북한이 최근에 스웨덴에 버틴 린터너 기자가 최근에 보도를 했는데, 그거 보면 북한이 미얀마에다가 북한 땅굴 기술을 이전해가지고 지표 150m, 자 150m 깊이에 수백 개의 땅굴을 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월남의 구치 땅굴은 분단국가 아닙니까? 분단국가에서 월명에 의해서 구치 땅굴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최신 무기를 갖고 있었지만은 최강의 미국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 겁니다. 지금 주한미군이 있다 하더라도 월남의 구치 땅굴처럼 거미줄처럼 만약 우리 남한에 있다면 대한민국도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선 것이 김진철 대표님이나 우리 한성주 장로님이나 김용화 또 대표님이나 우리 이정창 신부님이 나서가지고 국민들에게 남칠 땅굴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2014년 7월 28일 날 인천 중구 영종 하늘 도시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요, 집안 침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직경이 35m, 깊이 10m의 싱크홀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리고 2014년 8월달에 석천 호수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이 직경 2.5m 가량으로 그동안 발견된 싱크홀 크기가 주로 2m 내지 4m였고 가장 큰 것이 10m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6월부터요 2014년 8월 사이에 발견된 서울 동대문구, 강남구, 구로구, 중랑구, 서초구, 송파구, 인천구 등지에 집안 침하 싱크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람은 야 이거 땅굴의 이용에 대해서 대비해가지고 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땅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석천 지하차도 밑에서요 무려 7개의 동공과 80m 깊이의 거대 동공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우면서 15톤 덤프트럭 140대 분량의 엄청난 양을 거기다가 메웠는데 이것이 갑툭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땅굴 전문가들은 이거 수상하다. 땅굴 이용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석천호수에 엄청난 물이 하루 몇천 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통계는 2,000톤, 3,000톤, 4,000톤이 사라지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엄청난 물이 석천호수의 지하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호수 물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남양주의 주민들이 계속해서 폭음이 들려오고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폭음이 들려오고 하니까
남양주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거 땅굴이 있는지 좀 조사해달라고 정부에다가 신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지태 목사님이 파고 있는 양주의 이 땅굴은 저쪽에서 들킬까 싶어가지고 이 떼운 흔적들이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군간민 합동으로 해서 조사해가지고 이 땅굴 지역의 위험성이 대단히 큰 지역으로 지금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에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폭음이 계속 들려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하고 한 이 남양주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해가지고 군관민이 합동으로 탐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요,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나라가 만장일치로 북한 핵 제재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탄압이 너무 심하니까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47개국이 만장일치로 북한 인권 탄압을 조사할 기구를 결성하자고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길을 열어놓은 결의를 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유엔을 위해서 심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남충 땅굴 대단히 위험합니다. 북한은 남한이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이처럼 계속 남한 선거는 공정성, 민주성 모든 것이 다 상실된 3.15 부정선거의 재판이라고 선동하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몰아내야 된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세월호 사건이 터지니까 조선친선협회에다가 지령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대통령을 잘못 뽑아가지고 세월호 아들이 죽었다 하면서 박근혜를 처단하라고 북한에서 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세월호 아이들 죽는 거 일부러 박근혜 정부가 구조하지 않아가지고 물고기밥이 됐다고 하면서 살인유신 독재 정권을 처단하라고 파도하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 경북 세력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정의구현사재단 주교회 정의평화위원회가 국정원 해체 국정원 해체 이명박 구속 박근혜 사태 촉구 미사를 전국을 돌면서 수리하기 때문에 저는 정의구현사재단과 대결해가지고 전국을 규탄 기자회견 집회를 하면서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에 제가 상임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내부, 불교 내부, 천주교 내부, 경북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해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Be strong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강건하라.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뜰을 두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차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땅굴을 찾고 대선불복 세월호
반미 반정부 선동하고 있는 세력과 대결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십자가 정신을 발휘해서 순교할 것을 각오하고 국민과 대한민국과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위대한 영적 전투에 나섭시다. 감사합니다. 있는 그 와중에 이석기가 누굽니까? 종교를 부정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적대해가지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기관시설을 폭파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이석기 김일성 주사파 아닙니까? 그 이석기 김일성 주사파이고 영아 변호인의 노무현 변호사가 감독을 했다는 그 이영희 교수 그 사람도 다 김일성 주사파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영화가 대한민국 국민들 1000만 명이나 돌파하는 영화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TV조선에 2번 나가고 천년레이 방송에 2번 나가가지고 이 영화 변호인이 얼마나 허구에 찬 영화라는 것 저는 시간관계상 여기에서는 더 설명을 못하겠지만은 이 영화가 얼마나 허구에 가득 차는 것을 낱낱이 거기서 제가 고백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석구 변호사는 그러면 운동권 변론, 운동권 판결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변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와 북한 인권을 위하는 변호사로 이렇게 탈바꿈을 했느냐? 제가 운동권 변호사 해가지고 운동권 변론을 하면서 저는 운동권들이 마치 사회적인 대단한 선한 세력인 걸로 착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운동권 변론 딱 가보고 그것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위 운동권 불임 사건을 영웅화하고 그것을 변론한 노무현 변호사를 영웅화하고 그리고 친노 세력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기 위해서 영어를 엉터리로 만든 그 영화 변호인 그 불임 사건 재판장이 누구였느냐? 2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죄 판결을 했던 판사고 또 한 사람은 그 국가보안법 부분에 무죄 판결을 했던 저 서석구 판사였습니다. 저는 그 운동권 판결이 잘못됐다고 그 이후에 두고 제가 누누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영화 변호인에서는 실제로 국가보안법 부분 불임 사건에 무죄 판결했던 판사 재판장은 싹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 판결이 엉터리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불임 사건 그것이 왜 엉터리라고 판결하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불임 사건은 노무현 변호사가 운동권 변론을 하면서 처음 맡은 사건이 불임 사건입니다. 그래서 불임 사건 운동권들이 노무현 변호사가 운동권 변호를 처음 맡기 때문에 저 노무현 변호사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잘 변론해 줄 것이냐 이런 의심이 들어가지고 불임 사건 운동권들이 노무현 변호사에게 당신 이 책 보고 변론을 하시오 하며 준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화 변호인에서도 마치 그 땅굴 때문에 세계 최강의 미국이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하고 그리고 미국의 톨리 특전사 사령관이 직접 더 디플로맷과 뉴욕타임스의 언론 인터뷰에서 땅굴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하고 그리고 그 밖에 북한이 현재도 땅굴 기술을 미얀마에 수출해가지고 수백 개의 땅굴을 팠다는 거 하고 이것을 다 총합해가지고 이것만 보더라도
땅굴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지금 현재 석천호수라든가 남양주에서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폭음이 들리고 있다는 거 하고, 그리고 서울과 인천에서 곳곳에서 싱크홀 때문에 도로의 지반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것과 땅굴 이웃과 관련되는 이런 이야기를 종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과거에 저만큼 운동권 판결, 운동권 변론 많이 한 사람도 드뭅니다. 저는 심지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무죄 변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변호인 알죠?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영화 변호인, 대단히 엉터리 허위에 가득 찬 팩트가 흐지부지하고 허구에 가득 찬 영화 변호인, 그 영화 변호인이 뭘 다루고 있느냐? 부산에서 실제로 불임사건이라는 운동권들이 노무현 변호사가 변론을 했는데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땅굴을 찾고 대선불복.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가 고향입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대구법원 판사도 했고 현재는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과거에 운동권 판결, 운동권 변론을 많이 하다가 극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유민주주의와 북한 인권을 위한 변호사로 거듭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땅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철저히 검증된 객관적인 사실만 골라서 뼈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도 여러분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겁니다. 이미 발견된 땅굴이 4개라는 거 하고, 그리고 74년부터 91년까지 발견된 4개의 땅굴, 그 이후 1991년도 이후부터는, 소위 민주화 이후부터는 안보의식이 결핍돼 가지고 땅굴 한 개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하고, 우리나라 국방백서에도 20여 개의 땅굴을 분명히 있다고 공적으로 시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땅굴이 전혀 발견되지 못했다는 거 하고, 그리고 월남이 왜 패망했느냐? 거미줄같이 얽힌 월남의 구치 땅굴,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깊이에, 어마어마한 넓이의 길이에 그 하나의 명령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는 이영희 교수가 지은 전환시대의 논리입니다. 이 전환시대의 논리, 이 책을 불임사건 피고인들, 운동권들로부터 받고 노무현 변호사가 나는 그 책을 읽고 감동을 했고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다고 이렇게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변호에서 소개되고 있는 전환시대의 논리,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가 어떤 책이냐? 미국은 대단히 나쁜 나라고, 중국은 대단히 좋은 나라고, 월맹은 대단히 좋은 나라고, 베트남 월남은 대단히 나쁜 나라다. 쉽게 얘기하면 공산주의는 절대 선이고 민주주의는 절대 악이다. 이게 책입니까? 어떻게 불임사건 영화인 그 영화 변호인에서 명기로 소개하고 노무현 변호사가 감동을 했다는 그 책이 민주주의는 철저히 악이고 공산주의는 철저히 선인 것처럼 이렇게 허위 가득한 책이 바로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 이영희 교수가 또 누구냐? 이영희 교수는 6.25 전후해가지고 진정한 내국자와 양심적인 지도자는 남한을 모두 버리고 다 모두 북한으로 갔다. 여러분 이거 간첩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 이영희가 간첩이고 김일성 주사가 아닙니까?
영화 변호인이 상영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석기 재판이 열리고